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늘도 랭체인을 통해서 레그 시스템을 만드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오픈소스 LLM을 통해서 레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오픈소스 LLM은 한규진님께서 만들어주신 코플라티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오픈코 LLM 리더보드라는 허깅페이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LLM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API를 통해서 LLM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API는 해당 기업에서 서버를 통해 그 모델을 구동시키고 저희가 보낸 퀘스천에 따라서 앤서를 API로 통신하는 방식을 통해 저희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픈AI나 구글 또는 이제 트위터에서 만들어진 이 모델들을 저희가 API 통신을 통해서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용하면 할수록 API 비용이 늘어나고 또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해당 API를 통해서 생성 AI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의존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API를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러한 모델들을 기업이 활용한다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질 수 있겠죠. 이와 대비해서 오픈소스 LLM의 경우에는 그 오픈소스 모델을 돌릴 수 있는 GPU 서버를 구축하기만 한다면 API 비용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생성 AI 모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API가 뭔가 잘못되더라도 기존의 빅테크에서 쓰는 API의 경우에 그 API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도 고장이 나는 이런 안정성 문제가 있는데요. 오픈소스 모델의 경우에 기업이나 개인의 서버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서버 운영만 잘 한다면 이러한 운영상의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 또는 개인의 서버를 직접 이용함으로 유출의 우려도 적겠죠.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특히 이러한 사기업의 API를 활용하기보다는 오픈소스 모델들을 통해서 그 서버에서 직접 구동하여 생성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픈소스 LLM 중에서 특히 한국어를 잘하는 토종 오픈소스 LLM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데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미스트랄이라던가 또는 if, 또 메타에서 내는 라마 이런 모델들은 모두 오픈소스 LLM이긴 하지만 한국어 데이터셋이 부족해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종 오픈소스 LLM들을 모아서 모두 이제 어떤 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거를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업스테이지와 NIA가 주관해서 한국어 오픈소스 LLM 리더보드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리더보드를 통해서 최신 토종 오픈소스 LLM들의 성능을 비교하고 허깅페이스를 통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픈코어 LLM 리더보드에서 내가 구동하고 싶은 LLM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소스 LLM의 양자화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이 오픈코어 LLM 리더보드 상의 이 많은 모델들은 대부분 단일 GPU 상에서 실행하기에 꽤 큰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7빌리언만 돼도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GPU, 3050이나 3070 이런 GPU들 가지고 로딩하고 추론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특히 콜랩상에서 저희가 이거를 돌린다고 했을 때 7빌리언 모델 그대로 추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론한다 하더라도 그 추론하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LLM의 경량화인데요. 양자화가 이 경량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PC 상으로 GPU 상에서 원래는 70억 개 수준의 LLM을 로드하거나 추론하는 것도 힘겨워하는데 이 경량화 기법 중에 양자화를 통해서 오늘은 그러한 모델들도 로딩하고 추론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화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 계산해야 되는 숫자들의 소수점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126.35가 마이너스 33.76이라는 숫자로 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계산이 일어날 텐데 그 계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수점이 늘어날수록 컴퓨터는 조금 더 버거워하겠죠. 이 소수점 밑에 값들도 계산을 모두 해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 LLM이 가지고 있는 이 소수점 숫자들을 계산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소수점 숫자를 대폭 줄이는 역할을 양자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6.35라는 숫자를 원래는 소점 두 자리까지 나오는 거죠. 이거를 126까지만 표시함으로써 계산해야 될
연산 과정과 속도 모두 이제 기존에 비해서 경량화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기존의 LLM을 돌렸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가볍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오늘 콜랩에서도 코플라티 모델을 이 양자화 과정을 통해서 로드하고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콜랩을 통해서 오픈소스 LLM을 구동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양자화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LLM 양자화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ip 인스톨 통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하셨으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저희 런타임 유형 먼저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 유형 변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이썬 기존 런타임으로 되어 있고 하드웨어 가속기 부분에서 CPU, TPU, T4 GPU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GPU 상으로 이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T4 GPU를 선택하고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 설정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비츠 앤 바이트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양자화의 매개 변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비츠 앤 바이트의 컨피규레이션으로 loadin 4비트, bmb 4비트 use double quant, quant type, compute d type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는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양을 다뤄야 돼서 그냥 이런 매개 변수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bmb 4비트 quant type 같은 경우에 nf4 말고 이제 다른 뭐 FP4라는 것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비츠 앤 바이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또 양자화를 공부해 보시고 내 모델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모델이 어떤 GPU 상에서 돌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BMB 컨피규레이션으로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량화 모델을 로드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허깅 페이스 상에서 모델을 불러올 때 이제 모델 아이디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오픈코어 LLM에서 이제 코플라티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이제 규진 파이 코플라티 6빌리언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모델 아이디고 그대로 이 모델 아이디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 상에서 불러올 때 오토 토크나이저 from pre-trained라고 해서 이 모델 아이디에서 쓰인 토크나이저를 자동으로 갖고 와라 해서 토크나이저로 선언을 하고요. 오토 모델 for causal LM이라고 해서 허깅 페이스에서 LLM 모델을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from pre-trained를 통해서 모델 아이디를 선언해 주시고요. 여기서 quantization configuration, 그러니까 경량화 기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bits and bytes configuration을 위해서 정의했었죠. 그거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디바이스 맵은 오토로 해서 알아서 이 모델이 어떤 GPU 상에서 돌아갈지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토크나이저가 지금 이렇게 빨리 로딩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로딩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10GB 다운을 받고 이제 한 번 더 다운을 받게 될 텐데 총 10기가, 12기가 정도 용량이 필요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를 보시면 이렇게 78GB에서 지금 28GB 이상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LLM을 내 PC상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특정 용량 이상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델이 모두 로드 되었고요. 모델이 잘 로드 되었는지,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라마 for causal LM이라고 해서 라마 모델 기반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라마 모델에 임베딩 토큰이 이런 식으로 78,464 토큰이 들어왔을 때 4096 차원으로 임베딩을 만든다. 그리고 뭐 디코더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MLP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모델이 라마 기반의 모델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모델을 확인한 이유는 저희가 모델을 로드했을 때 양자화 기법을 통해서 로드를 했는데 이게 잘 적용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 라마의 어텐션 부분이 리니어 4비트라고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리니어 4비트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냥 리니어라고 되어 있을 수 있는데 16비트라던가 8비트라던가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4비트로 양자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들이 모두 4비트로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잘 로드가 되었고요. 잘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는 쿠다 첫 번째 칩을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메시지에는 유저에게 유저의 컨텐츠로서 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API를 활용할 때랑은 이 질문을 보내고 받는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토크나이저에 apply chat 템플릿을 통해서 넣어주시고요. 리턴 텐서는 파이토치 형식으로 넣어서 파이토치의 텐서 형식으로 이 메시지를 넣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었을 때 encoded라고 정의를 해주고 이 인코딩을 디바이스에 보낼 텐데 이 값을 모델 인풋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메시지를 인코딩하게 되고 이 인코딩한 거를 이 디바이스 쿠다 첫 번째 걸로 보냄으로써 모델 인풋을 정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력을 받으려면은 이 모델의 generate 함수를 실행을 해줄 건데요. 이 모델이 저희가 오픈소스 모델이었죠. 이 오픈소스 모델이 generate 할 거야. 근데 모델 인풋을 통해서 generate를 할 거고 새로운 토큰은 1000개 그리고 샘플링은 true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은 거를 generate id라고 다시 정의를 해주고 이 디코더를 통해서 generated ids를 넣어서 최종 출력된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채팅 템플릿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메시지로서 이미 들어가 있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You are helpful, respectful, honest assistant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라. 너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라. 뭐 이런 식의 시스템 메시지가 프롬프트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을 저희가 넣었죠.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결합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을 모두 이 apply chat template 함수를 통해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답변이 이제 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대출 및 투자를 위해 시중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다 라고 해서 굉장히 잘 답변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러한 질문이 저희가 기존의 뭐 오픈 AI API나 제미니를 통해서 질문하고 받는 답변에 비해서 조금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빅테크 모델, 엄청나게 큰 서버에서 돌아가는 빅테크 모델들의 답변과 비교를 했을 때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스트랄이라던가 이프와 같은 글로벌로 지금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이제 평이 나 있는 LLM들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지 않아도 실제로 이 똑같은 양자화 기법을 통해서 뭐 6빌리언 또는 7빌리언짜리 모델들을 로드해서 추론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성능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레그 시스템에 이 모델을 결합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패키지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콜랩 노트북에서 돌렸을 때 오류가 났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밑에 패키지들을 설치할 때 UTF-8 그리고 안시 코드 관련해서 오류가 났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또 이제 오류가 났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고 다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설치가 다 끝났으면 다음에 레그 시스템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필요한 게 추가적으로 허깅 페이스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LLM 체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기존에 API를 통해서 한다면 필요 없는 부분들인데 오늘은 허깅 페이스에 있는 오픈소스 LLM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 추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을 때 이 하나의 과정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 파이프라인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저희가 선언한 모델 그리고 토크나이저 모두 선언을 해주시고요. 태스크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문장 생성에 특화된 태스크로 이 파이프라인을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템퍼레처는 저희가 오픈AI API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템퍼레처가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고요. 템퍼레처가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조금 더 다양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샘플링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할 거냐 아니면 다양하게 할 거냐, 창의성이 필요하냐, 사실적인 묘사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turn full 텍스트를 통해서 전체 텍스트가 모두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새로운 토큰으로 300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템플릿인데요.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주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swer the question based on your knowledge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과 관련된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레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상에서 on your bank knowledge 또는 이코노믹 논리지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가지고 내가 구축한 이 레그 시스템이 조금 더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주어주고 컨텍스트는 여기 있어 하고, 저희가 이 레그 시스템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근거로 주어지는 문장들이었죠. 이 문장들이 이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퀘스천으로 저희가 질문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통해 저희가 오픈소스 모델이 레그 시스템과 잘 결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은 미스트랄이 아니라 코플라티니까 그대로 이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플라티 LLM은 이제 허깅 페이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매개 변수로 정의한 그 값들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 코플라티 모델을 허깅 페이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는 이유는 저희가 랭체인과 결합할 때 허깅 페이스 파이프라인과 결합하는 것이 더 편해서 그런 건데요. 이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저희가 설정을 할 건데, 인풋 베리어블로 두 가지 매개 변수가 들어가죠. 저희가 주어지는 맥락 그리고 질문,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input variable 두 가지 넣어주시고, 템플릿으로 프롬프트 템플릿 위에서 설정한 거 그대로 넣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LLM 체인, 그러니까 랭체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체인이 LLM 체인이거든요. 어떤 프롬프트 템플릿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돌릴 거냐만 정의를 해주면 이 체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 템플릿 상에서 정의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LLM이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LLM으로 코플라티 LLM 설정을 해줬고, 프롬프트로 프롬프트 템플릿 설정해줬으니까 이대로 넣어서 LLM 체인을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기존의 API 활용해서 레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과 다 똑같습니다. 텍스트 스플리팅이 필요해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가져오고요. 오늘은 크로마 대신에 페이스를 통해서 벡터 스토어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PDF 문서를 로딩할 거기 때문에 PyPDF 로더 가져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랭체인의 러너블 패스 트루라는 라이브러리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서 마운트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로딩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PDF를 불러오고 스플리팅하고 인베딩 시키고 페이스에 저장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한 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yPDF 로더를 통해서 저희의 드라이브 안에 있는 이 PDF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DF를 드라이브에 넣어놓고 그 드라이브의 경로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PDF를 로딩해서 로더에 집어넣고 이 로더에 로드 앤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PDF를 페이지별로 쪼개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페이지별로 쪼개진 PDF 파일이 페이지스로 저장이 되고요. 이거는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통해서 재기적으로 텍스트를 잘라주는 스플리터를 선택했고요. 청크 사이즈는 500, 청크 오버랩은 50으로 설정했고, 오늘은 이 청크 사이즈를 잴 때 활용하는 랭스 펑션으로서 틱 토큰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캐릭터 랭스를 세는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00자만큼씩 자르는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50자씩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스플리터를 통해서 저희가 저장했던 PDF 페이지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담고 그 다음에 인베딩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글 문서를 임베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 문서에서 임베딩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임베딩 모델로서 허깅 페이스 임베딩의 코 에스버트 NLI라는 모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저희가 레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항상 활용했던 임베딩 모델이니까 이 전 강의에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네임은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인코딩 키워드 아규먼트로서 노멀라이즈 임베딩스를 true로 켜주셔야 이 임베딩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찾는 리트리버 역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깅 페이스 임베딩스로 모델 이름 넣어주시고 인코딩 키워드 아규먼트 넣어서 HF로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코 에스버트 NLI라는 임베딩 모델을 HF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지정할 face라는 벡터 스토어에 이 텍스트들을 이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 시켜서 저장을 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face라는 벡터 스토어에 PDF 파일이 여러 청크로 나뉘어서 임베딩 된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가 되어서 텍스트들이 모두 숫자가 되어서 DB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DB를 검색기로 또 쓸 거라고 선언을 해줘야 저희가 레그 시스템에서 질문한 것과 유사한 근거 자료들을 찾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ce를 DB로 저장한 것을 as retriever를 통해서 검색기로 활성화 시켜줄 건데요. search 타입은 similarity로 할 거고 search 키워드 아규먼트는 k는 3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3개의 유사한 근거 자료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트리버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뒤에 레그 체인으로서 저희가 컨텍스트는 리트리버 이거 그대로 넣어주시고 퀘스천은 runnable pass through 하고 괄호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닫아주시고 이후에 LLM 체인까지 연결해 주시면 레그 체인이 완성이 됩니다. 이 레그 체인이 결국에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맥락을 넣어줄 때 어떤 맥락을 넣을지를 이 리트리버를 통해서 결정을 해라 라는 거고요. 퀘스천으로서는 이 레그 체인에 들어오는 값을 퀘스천으로 삼아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LLM 체인으로서 내가 들어오는 이 질문과 맥락 이 두 가지를 잘 처리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레그 체인이라는 하나의 변수에 이 맥락을 넣는 방법 그리고 질문을 받는 것 그 질문과 맥락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선언해준 이 체인 이 세 가지가 모두 설정이 되어서 저희가 원하는 레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체인이 모두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 정책금융에서 인공지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챗GPT나 뭐 구글의 바드나 제미니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이 좀 엉성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정보가 없을 만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레그 시스템을 통해서 잘 구동이 되는지 확인하기에 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던져서 잘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나왔는데요. 주어진 근거가 하나, 둘, 세 개 나왔고 답변으로서 혁신성장 정책금융에서 인공지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한 혁신산업 선택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성장 정책금융에서 인공지능은 9대 테마 46개 분야 296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산업 육성의 핵심 분야 중 하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완전히 마음에 드는 답변은 아니긴 해요. 사실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내뱉는 챗GPT의 답변과 달리 조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근거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사실 정확히 어떤 맥락에 있는 근거 자료를 선택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답변을 잘 내놓는지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부분보다 근거 자료를 잘 찾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근거 자료로서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정확히 그런 부분을 잘 뽑아준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도 인공지능, 세 번째는 또 혁신성장 정책금융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답변을 봤을 때 여기서 인공지능이 9대 테마 46개 분야 296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산업 육성의 핵심 분야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ICT 산업에 대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이 윗부분, 이 첫 번째 값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답변을 생성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픈소스 LLM의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픈AI API나 제미니를 활용했을 때보다 조금 지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근거 자료들을 잘 찾아서 이 답변을 한 것을 봤을 때 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플라티 6빌리언 한규진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LLM 모델을 통해서 오픈소스 LLM으로 레그에 결합하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 오픈코어 LLM 리더보드 가셔서 원하는 모델들을 이런 식으로 양자화해서 로딩해서 레그 시스템에 결합하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레그 시스템을 원하는 오픈소스 LLM을 통해서 구동하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또 원하는 강의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들 다음 강의 때 반영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